안녕하십니까.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최근에는 정말 수익을 보기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. 코스닥이 지난주, 지지난주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별상으로는 이 코스닥 종합 차트에서 보시면 많이 올라와 주고는 있었지만 이번 주 내내 정말 관심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그 수익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보통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있는 주식들이 시초가라든지 시장 초반에 강하게 시세를 준 다음에 내리 빠져서 그 뭐 장중에 눌림목에서 들어갔을 때 수익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, 또 예상치가 가지고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윙으로 가지고 있다가 얼떨결에 걸려서 수익을 보는 뭐 그런 식의 투자하면은 모를까, 그야말로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종목을 상대하면서 그 수익을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이제 고수분들께서는 충분히 뭐 수익도 보시고 뭐 포트폴리오도 개편하시면서 잘 하셨을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. 지난주에는 거의 수익을 못 봤습니다. 거의 못 봤고,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빠지다가 눌림목에 들어간다든지, 뭐 5위 평선에 걸려 있으면 한번 반등, 기술적 반등으로 어떤 반등을 쳐줄 때 같이 좀 들어가서 수익 본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최근에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안 먹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.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매동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기관도 같이 좀 들어와주고 이래야 되는데, 계속 엇박자 나서 뭐 외국인들이 뭐 좀 팔면 또 개인이 또 사고, 기관 조금 사고, 기관들이 좀 산다 싶으면 또뭐 외인이 팔고 뭐 이런 장세였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좀 많이 좀 힘들었고요. 우선은 그런 좀 시장 상황이다라는 거 하고, 그리고 이제 장중에 좀 잘 갈 것 같더니만 그 국제유가가 또 그 금액이 국제유가 금액이 또 올라간다라는 또 그런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전일에 이제 미국 지수하고 오늘 그 중국 지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, 우리가 좀 긍정적인 그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, 보통 저희가 중국 지수가 이제 10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도 좀 별로 크게 그 적용이 안 되고 저희 시장은 어쨌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크게 좋지 않은 시장으로 마감했습니다. 그 유가 자체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가 좀 좋아져야지 유가가 좀 올라가도 괜찮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, 경기는 또 좋지가 않은데 유가만 올라가면 어쨌든 그 경기 전반적인 좀 좋아지는 그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유가가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없고, 경기가 좋았을 때 보통 이제 금리를 좀 상승시켜도 되고 하는데, 이거는 경기는 좋지 않은데 유가만 올라가니까 그 금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최근 상황은 안 좋으니까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못하는, 뭐 이런 식의 계속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또 이란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드론을 또 뭐 격추시켰다고 하죠. 그건 결국 이제 이란이 연결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가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실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, 더욱이 이제 무역 협상이 한 25일인가요? 도쿄에서 오사카인가요? 일본에서 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, 그만큼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져야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좀 분위기로 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
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또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. 그래서 어쨌든 관심 종목 좀 보면서 다음 주에 좀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때 좀 수익 볼 수 있는 어떤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한 7종목 정도를 간략히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대한광통신, LB세미콘, 흥구석유, 이트론, 노바렉스, 주민터넷, 고려산업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. 우선은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이제 동성제약 이슈로 좀 올랐죠. 올랐다가 보시는 것처럼 그 쭉 빠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쭉 그냥 횡보를 하고 있어요. 그죠?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선을 좀 해놓은 거고요. 이 지금 한 4,600원 정도의 이 어떤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. 보시면 그 대한통신이 또 올랐다 쭉 빠지고 올랐다 쭉 빠지고 거의 동성제약하고 비슷한데 다행히 그 생각보다는 그 이평선이 좀 이렇게 모아지면서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듯한 그림이에요. 물론 동성제약 이슈도 있지만 이 대한광통신 자체가 어쨌든 5G 관련주로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지지선을 다행히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대한광통신에서 이제 그 광섬유라고 하나요? 그 관련된 어떤 그 상품이 중국에서 좀 굉장히 좀 그 남아 돌고 덤핑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그 본인 회사가 그 주력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워낙 싸게 덤핑 처리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5G의 수혜를 좀 덜 받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직 5G 이슈는 시작도 안 했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다양한 테마를 찾고 있거든요. 주도 테마가 요즘 없습니다. 한동안 이제 뭐 IT, 바이오, 그리고 대북 테마가 휩쓸려고 가고 나머지 테마들은 다 짜잘짜잘하게 움직였거든요. 그래핀, 히토류,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5G 테마가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 테마가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주도 테마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대한광통신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요. 보시면 일봉 차트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서 좀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아주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조금 좀 지켜보시고 이 4,600원에서 한 700원 사이가 계속 지켜지면서 가면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대한광통신은 좀 꾸준히 관심 종목에 좀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LB세미콘이 오늘 그래도 거래 대금이 가장 좋았어요. 오늘 보시면 LB세미콘이 거래 대금이 아마 코스닥에서 제일 좋았을 겁니다. 예, LB세미콘이 그래도 장중에 거의 한 12,800원 넘게까지 갔었어요. 예, 13,000원까지 갔네요. 보니까 그죠?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요. 거의 뭐 신고가도 지금 뚫어준 느낌이죠. 보니까 그죠? 굉장히 높게 뻗고 있지만 상당히 좀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. LB세미콘이 거래량도 좀 터지고 외국인도 많이 샀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 또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연일 계속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조금 조정이 들어갈 때는 한 번쯤 좀 유심히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장은 근데 어쨌든 상당히 좀 그림이 좋아 보이는 종목인데 그렇긴 한데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무턱대고 좀 들어가서 물리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. 더 가려면 이렇게 뭔가 좀 횡보를 해주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그렇고 바로 오르진 않죠. 그죠? 보세요. 바로 올라가진 않았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잘 안 보이네요. 여기는 바로 올라가진 않았어요.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튀고 올라갈 때는
한 번 올라가고 또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좀 횡보를 태우게 되면 만약에 이게 그때는 한번 좀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LB세미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LB세미콘이 그나마 미들맨으로 좀 해준 것 같고요. 매동도 괜찮습니다. 순매수가 또 외국인이 순매수 해줬기 때문에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흥구석유 오늘 음봉이 떴어요. 음봉인데 이게 좀 가다가 음봉을 만든 거거든요. 3분 봉상으로 보면 오늘 출발이 좋았습니다. 어쨌든 갭 떠서 시작하면서 어쨌든 석유 관련해서 이게 좀 어쨌든 문제가 좀 생기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하고 뭐 중동하고 미국하고 뭐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석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생긴다. 그러면 뭐 전혀 관련이 사실 크게 없지만 이란하고 어쨌든 미국하고 석유 관련해서 뭐 분쟁이 생기거나 전쟁 이슈가 터지면 석유가 아주 금값이 될 거 아닙니까? 석유가 석유값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? 예.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흥구석유가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얘가 그냥 팍 쳐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석유 테마죠. 석유의 대표 테마 준 것 같아요. 이란하고 중동에 있어서 계속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더 가겠지만, 그게 해소가 싹 돼버리면 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잘 갔다가 쫙 빠져서 차트 그림이 아주 안 좋게 끝나버렸어요. 60분 봉상으로도 60분 봉상으로는 그래도 이 22평선 위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빠질 수 있거든요. 이 그림이 아직 좀 열려 있습니다. 이 정도는 더 빠졌다가 반등을 쳐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, 잘못하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. 이 흥구석유는 장중에 요즘에 제가 계속 유튜브에도 올릴 때 하단에 써놓는데, 절대 갭으로 시작하면요 들어가지 마세요. 갭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가다가 뛰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먹는 게 편하지, 갭으로 시작하면 상당히 물릴 가능성이 큽니다. 예를 들면 뭐 같은 흥구석유지만 20일 날은 오히려 좀 떨어졌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튀고 또 튀고 해서 한 좀 오르죠. 거의 한 정도까지는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.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, 어찌됐건 장중에 차라리 이 횡보를 태우고 있을 때 들어가면 들어갔지, 절대로 시장 장초에 그냥 시세 줄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요즘 무조건 물려요. 정말.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. 이 흥구석유도 어쨌든 이란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좀 생기거나 그러면 또 뛸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. 근데 지금 뭐 사실 잡을 자리는 아닙니다. 잡을 자리는 아니고요. 참고로 좀 보시라는 말씀이고, 다만 조금 이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좀 양봉이 월요일날 나와주면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이슈가 좀 계속 불거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트론이 동전주라서 제가 쳐다보지를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이화전기하고 같이 움직이더니 오늘 또 거의 한 300원까지 터치를 했어요.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밀렸습니다. 쫙 여기까지 밀렸네요. 거의, 그죠? 엄청나게 밀렸는데 뭐 이거를 제가 뭐 관심 종목으로 두고 뭐 들어가셔라 하는 건 아니지만, 지금 60분 봉을 한번 보면요, 이렇게 60분 봉선으로 보면 그래도 이 지금 22평선을 터치하고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계속 어쨌든 이 6월 한 10일쯤이었나요? 6월 여기가 한 7, 8일 되네요. 이쯤부터는 좀 움직임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? 이 정배열된 상태로 계속 어쨌든 이평선이 이렇게 22평선 위에서 계속 놀았습니다. 오늘 한번 세게 떨어져 줬는데 거래량이 뭐 크게 실린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. 요 떨어진 거만 봤을 때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. 윗꼬리다면서 했지만 조금 이게 좀 조정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럴 시점에 좀 초입에 들어가서 한 번쯤 단타로 한번 매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트론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. 금액이 워낙 많이 옛날부터 빠졌잖아요. 이게 엄청나게
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엄청나거든요.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저점이긴 정말 저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KD건설 같은 거 지금 뭐 거의 뭐 거래 정지되고 상패죠. 거의 90원인가요? 지금 거의 그 정도인데, 물론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좀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여준다는 거는 한 번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. 요즘 같은 때는 괜히 요즘 같은 시장에 이 거래 대금 상위에 노출되는 게 아니거든요.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주봉상으로 보면 거래가 그래도 상당히 터졌죠. 이번 주에 예전에 비해서 그간 한 2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어요. 터졌고 윗꼬리를 달긴 했으나 자세히 보시면 이 62평선 위에서 어쨌든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면서, 혹시 오늘 물리신 분들 있다고 하면 무조건 손절하시고 하지 마시고요. 혹시나 조정 주면 조금 오히려 이렇게 좀 평단 낮춰서 조금 덜 손해보고 파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세게 시세를 준 날에는 뭐 주봉상으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유추해 본다면 그 다음 주에는 어쨌든 조금의 상승은 좋지 않습니까?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립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네요.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크게 시세 준 다음에는 음봉으로 빼면서 쭉 밀어버렸네요. 한번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같이 동전주 중에서는 뭐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요것도 한번 어쨌든 이 말에 지금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매동도 뭐 외국인이 좀 샀네요. 근데 기관이 좀 팔고 사모펀드는 아직 안 건드리고 있고요. 횡보를 태우던 종목이 여러분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잖아요. 그런 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계속 횡보를 태우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크게 시세를 준다면 당연히 밀리겠죠.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고 고점에 잡은 사람들 어쨌든 팔면서 나오는데, 살짝만 건드려도 그렇게 되면 물량들이 다 털어 나오거든요. 불안하잖아요. 단타로 할 거니까. 그런데 그런 만큼 뭔가 시장에서 어쨌든 관심 받고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털어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한 월요일에 한번 보면 알 것 같고요. 시간 외에서는 어쨌든 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시간에서는 231원으로 마감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런 부분들. 노바렉스라고 지금 아실지 모르겠네요. 이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서 준비했어요. 노바렉스가 이제 그 건강 보조식품, 뭐 건강식품 같은 관련된 그 종목이거든요. 근데 이게 공모가가 19,000원 정도에 시작했어요. 19,000원 정도에. 근데 19,000원 정도를 이제 회복하더니, 아이고 19,000원 정도를 이제 회복을 하더니 쭉 올랐다가 거의 27,000원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쫙 밀려버려요. 쫙 밀려가지고 점점 이렇게 좀 고점을 좀 이렇게 낮추고 하다가 조금 그 추세 전환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다시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좀 추세 전환이 좀 되는 듯한 조금 그런 그림이라서 이게 주식수가 좀 적거든요. 그래서 거래량가 막 크게 잘 이루어지는 않는데 조금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122평선이 좀 생기면서요. 여기 122평선 생기는 그림이거든요. 생기면서 조금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조금 상승 추세로 이렇게 움직여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길래 한 번쯤 보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어요. 요즘에 뭐 윙이푸드, 고려산업 요런 어쨌든 뭐 식품 관련주죠. 그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듯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. 그래서 이 노바렉스도 회사 자체는 좀 건강한 회사, 건실한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 종목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여기서 조금 이제 한 요 정도 선만 이 위에서만 좀 안착해준다고 하면 좀 잘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주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저 유심히 지켜보려고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게 건강보조식품인데 노바렉스라고 치면 되게 많아요.
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. 왜냐면 요즘에 또 식품주 같은 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. 아직 시장에 뭐 크게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.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산업, 고려산업이 또 요즘에 좀 핫했죠. 고려산업이 그 뭐 식품 관련주인데 이게 이렇게 또 세게 한번 상한가 주면서 이 거래량이 거의 없었잖아요. 그러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주고 쭉 빠지다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상한가가 갔어요. 저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 종목도 지금 3,900원 3,900원이네요. 이 종목도 상당히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졌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월요일날 익절하실 수 있겠고요. 이 종목도 좀 지켜보시면서 뭐 월요일날 세게 간다고 따라 들어가진 마시고요. 이 종목도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지금 이미 상을 말아버렸기 때문에 뭐 들어가거나 할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어떻게 보면 뭐 월요일날 또 그 아마 갭을 뜨면서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밀리고 쭉 빠지고 그래도 이제 좀 느낌이 괜찮다 싶으면 저도 좀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좀 볼 생각입니다. 고려산업. 근데 뭐 이미 먼저 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잡기가 뭐 쉽진 않겠죠. 그리고 또 이제 3,900원이면 5,000원 정도에서 또 그 밀릴 소지가 크고 잘 가도 하지만 어쨌든 이 식품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고려산업이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. 요즘에 그러니까 왜냐면 왜 자꾸 이 잘 가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냐면 잘 가는 종목들은 이제 갭을 떠서 가면 따라가면 물린다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잘 갔던 종목들이 눌릴 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안 줘요. 주민터넷 보세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놨는데 만약 주민터넷이 10,000원 딱 찍고 여기서 버텨주다가 이게 또 밀려버렸어요. 또 이게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쭉 횡보 태우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밀려버리면서 뭐 지금 뭐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어디까지 밀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. 지금 이거 그야말로 이렇게 지금은 그 21평선 올라가고 52평선 만나는 이런 어딘가에서 정말 만나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열려 있어요. 아래쪽이 진짜 막말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쭉 떨어질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반등을 쳐주면서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요즘에 눌림목이니까 여기쯤 한 쳐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는 거예요. 차라리 이렇게 세게 갈 때 차라리 묻어 들어가는 게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 장초에 갭 떴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. 잘 판단해서 혹시 갭이 떠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횡보를 태우다가 분봉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다가 조금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올라가는 듯한 그림에서 그때 따라 들어가면 모를까 이 눌릴 때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는 여기서 뭐 종가 매매를 했으면 또 밀리는 거 아닙니까? 종가 매매에서 또 밀리잖아요. 계속 밀리잖아요 지금.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주는 워낙 시장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 관심 종목을 분석하고 언제 매수 타이밍 잡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. 들어갔다 물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정말 그야말로 어느 정도 이 뭐라고 할까요? 어느 정도 기준을 두시고 뭐라고 할까? 어떤 너무 타이트하게 스코프를 좀 넓게 보시고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가서 조금 내가 당장은 물리더라도 스윙 매매를 하라는 말씀이죠. 어떻게 보면 당장은 물리더라도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거나 하면서 반등 시대를 노릴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잡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그런 느낌의 시장 같아요. 단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시세도 잘 안 나고 종목도 몇 개 없어요. 그나마 오늘 단타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었던 게 LB세미콘 뭐 이 정도인데
이 로보로보 보세요. 로보로보도 보면 한번 다시 말씀드려요. 로보로보는 오늘 거의 6,000원까지 넘었어요. 오늘 6,400원까지 갔어요. 근데 또 밀려버려요 이게. 분봉상으로 보면 3분봉상 보잖아요. 오늘 21일인데 물론 여기도 갭도서 시작했죠.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갈 것처럼 하다 여기서 쫙 밀려버려요.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갔으면 좋은데 밀려버려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럼 구간이 여기 정도? 이 정도에 들어가거나 이때밖에 없어요.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. 근데 시장에서 LB세미콘, 로보로보, 뭐 기타 KMW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기 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? 요 타이밍에서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 칠 때 이걸 잡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면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쭉 그냥 빠져버리거든요. 여기서 반등 칠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가겠지 이거보다는 이렇게 밀릴 거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.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여기 터치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렇게 약간 더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반등 쳐주면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을 생각하지.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정말 투자 중에 그 막 돈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걸린 상황에서 여기서 들어갈 생각 어떻게 하냐고요. 쉽지가 않지. 요즘에 쭉 빠져버리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나마 이런 거 정도 뭐 LB세미콘 정도.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오늘 이 종목은 그래도 들어갈만 했죠. 갭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죠?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서 살짝 눌렸다가 세 번째 양봉 때 두 개 음봉 잡아먹으면서 쭉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있었죠. 그죠? 이 정도 종목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종목 선별이 어렵습니다 지금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. 저도 지금 이번 주 정말 좌절했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혹시 물리거나 손해보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. 다음 주 25일날 미중 무역협상 끝나고 조금 더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고 좋은 소식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아무리 단타를 치더라도 정말 거래대금 상위 정말 5개 이내 종목에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반등에 힘이 있는 종목에 잘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좀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조금 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노력하고 더 배우고 성장하면서 좋은 정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인데 좀 편히 쉬시고요. 이번 주 이제 뉴스 좀 확인하시면서 G20, 뭐 미중 무역 협상, 이란, 미국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푹 쉬고 편안하게 지난주 스트레스 받으셨던 그 시장 상황 잊어버리시고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힘이 되니까요. 꼭 좀 부탁드리고요.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